그 인문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것. 두 번째, 사회 구조적인 분석, 사고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 고정관념은 그 한마디로 오랫동안 전승되어 내려온 사고방식이라서 뭐 유용한 부분도 있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풀어나갈 때 좀 더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방해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좀 이따 얘기를 다시 하겠고, 두 번째는 사회 구조적인 분석, 사고력이 필요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네가 나중에 사회문화를 하면서 배우겠지만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는 해결 방법은 어떤 사회 제도를 개선하는 게 중요한 것이야. 의식의 개혁보다. 자,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심하단 말이야. 자, 부정부패가 심한데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어. 의식 개혁을 한다. 공무원들 다 모아놓고서 막 캠페인한다 이거야. 절대 그 부정부패를 척결하자 이런 캠페인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부정부패, 즉 뇌물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바로 그런 거야. 그래서 제도를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자, 여기서 이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먼저 비판적인 사고다. 비판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자, 우리 그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방법적인 회의 혹시 들어봤어? 자,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이자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학문을 하려면은 모두가 의심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진리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확고부동한 진리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의심할 수 없는 진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사람은 다 의심을 하는 거야. 무엇까지 의심하는 줄 알아? 과연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누군가의 꿈속에 존재하는 것일까? 고민을 하는 거야. 정말 약간 우리가 생각하면 좀 어이가 없는 거지, 그치? 꼬집어보면 아는 건데 꿈인지 아닌지는. 근데 그렇게 존재론적인 사고를 한다 이거야. 그런데 이 데카르트가 고민하다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 거야. 그게 뭘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이건 부정할 수 있어? 부정할 수 없어.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그치? 이거 부정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거기서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진리에 도달한 거야.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럼 생각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생각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명제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야. 갑자기 나온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그게 바로 방법적 어떤 그 공부하고 연구하는 방법으로서의 회의가 뭐냐면 의심을 갖는다 이거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비판적인 사고의 뿌리가 되는 거야. 모든 것을 의심하는 거야. 너도 모든 것을 의심해야 돼. 딱 하나만 빼고 다 의심해라. 아빠와 엄마,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그거는 의심을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근데 합리적으로 여기까지 의심할 수 있어.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과연 최선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해 볼 수도 있는데 사랑 그 자체를 의심하면 안 된다. 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여기까지도 의심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동등하다는 그 사실을 의심해서도 안 되죠. 나와 동등하다는 것은 똑같이 찌르면 아프고 꼬집으면 아프고 누가 죽으면 슬프고 이런 동일한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누구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 요것을 우리가 부정하면은 안 돼. 요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부분들 모든 것을 의심해 봐야 돼.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 사회 구조적인 분석, 사고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토끼와 거북이 읽었지? 뭘 배웠어? 토끼와 거북이. 토끼가 자다가 졌잖아, 그렇지? 그럼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라 이거지, 그렇지? 성실하게 살아. 좋아. 성실하게 살아야지. 자, 그런데 네가 거북이야. 어? 이겼잖아. 내가 토끼야. 실제로 네가 토끼 같고 내가 거북이 같지만 여기서는 바꿔보는 거지. 자, 내가 토끼인데 졌어.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느림보탱이한테 졌는데 기분 나쁘지. 기분 나빠가지고 선생님이 그 토끼인데 대회 주최본부한테 가서 대회 주부 달려가지고 내가 진짜 용납을 못하겠다. 자, 오늘 지금 어쩔 수 없지만 딱 100일 후에 다시 한번 리턴 매치, 다시 한번 재시합을 갖도록 해달라. 대시합에서 오케이. 너한테 찾아가서 자 100일 후에 대시합을 똑같은 코스에서 해야 한다. 그럼 너는 뭐라 그럴 거야? 싫다고. 왜 싫어? 그때는 100일 뒤에 다시 하는 거잖아요. 음, 그때는 토끼도 당연히 열심히 하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지. 자, 너가 만약에 여기서 안 해요.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제 네가 좋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00일 동안 말이야 내 다리에 2kg짜리 모래주머니를 차고 총 8kg를 차고서 막 모래사장을 막 정말 엄청나게 걷는 지옥 훈련 한다 이거야. 한 100일 후에 이길 것 같아? 토끼한테? 그래도 안 되지, 그치? 노력을 해도 안 되지, 그치? 그거는 저른발이 토끼한테도 이길 것 같아? 그것도 어려울 것 같지, 그치? 어렵다 이거야. 그래서 나 안 해요. 이거는 이제 합리적인 대안이야? 아니잖아, 그치?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거북이들을 불러. 너 친구들 불러가지고 대회 주최본부에 가서 좋아, 오케이, 응하겠다. 단 현재 레이스 구조는 육상 동물인 토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레이스 구조를 절반은 수상 코스, 절반은 육상 코스로 바꾼다면 나는 응하겠다. 이 제안을 제시하는 것과 지옥 훈련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이길 확률이 높을까? 대안을 제시하는 거지. 구조를 바꿔야 돼. 개인적인 노력으로 한계가 있어. 그렇지? 개인적인 노력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야지 합리적인 대안을 네가 만들어낼 수 있거든. 알았어? 일단 그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글을 잘 써야 되는 건데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떤 이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야. 그 생각하는 힘, 나의 생각이 표현되는 게 글이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글씨를 예쁘게 쓴다.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씨를 예쁘게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글을 잘 써야 되는 건데 글을 잘 쓴다는 것은 먼저 말하자면 논리적인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남들과 다른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것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먼저 좀 필요하겠다 이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책을 펴자 이거죠. 자, 3페이지에. 그래서 통합 논술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그렇죠? 통합 논술은 그냥 단순하게 국어 제시문만 제시하고 국어적 사고, 언어적 사고에 입각해서 글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부분 수리 논술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 자, 수리 논술이 없는 일반적인 인문사회과학 논술만 있는 경우에도 자, 국어하고 사회, 그 영어도 이제 제시가 될 수 있어. 약간의 수리적인 분석 능력이 요구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표가 주어질 수 있기. 근데 아주 어려운 말하자면 고차원적인 수학은 아니고 수리적인 감각이 좀 있느냐 이걸 묻는 문제들이 좀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여러 과목들을
통합적으로 연관지어서 출제해서 통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바로 통합논술이다 이거야. 근데 영어는 영어가 출제되는 대학은 연세대학교, 그리고 이화여대 인문, 그리고 경희대 인문은 출제가 됐다 안 됐다 해서 많은 외대 어문 계열 세 학교 정도가 지금 영어가 출제되고 있고 나머지 대학들은 영어가 출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어, 수학, 사회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논술고사 실시하는 이유는 뭐겠어? 지금 가고자 하는 대학 경희대다. 경희대가 논술고사 실시하는 이유는 자 일단 내신을 거의 안 본다고 그랬죠. 그리고 수능도 최저 기준 맞추면 안 본단 말이야. 만점자도 많이 떨어졌어 실제로 논술에서. 선생님이 종합원에서 애들을 가르칠 때 보면 만점자가 6명 나왔는데 3명이나 연대 논술에 떨어졌다 이거야. 왜? 최저에 당연히 맞췄지. 근데 글을 못 써가지고 떨어졌지. 수능을 만점 받는다고 해서 글을 잘 쓰는 건 아니거든. 한마디로 수능 성적이라든가 내신 성적보다 어떤 논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창의적인 사고력, 논리적인 사고력을 더 중시하겠다는 거야. 한마디로 똑똑한 애기를 뽑겠다라는 것이고 내신은 별로 못 믿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 그렇지? 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지식만이 아니라 지혜를 병행평가한다. 지식과 지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 지식은 뭐야? 지식.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사실들이야. 그러면 지혜는 뭐지? 지혜는 자 이거지. 영어로는 위스덤이잖아, 그렇지? 여기서 위스덤은 아니고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지혜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노하우다 이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미스덤보다는 노하우에 가깝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뭐라고 그랬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는 것이 아는 것으로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에게 보다 쓸모있게 유용하게 활용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자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응? 구슬이 서말이라는 구슬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근데 그거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이걸 꿰어서 목걸이로 만들든지 이럴 때 비로소 더 가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식도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활용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거야. 지금 지식정보화 사회죠.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은 지식과 정보야 아니면 활용 능력이야. 활용 능력. 넘쳐난단 말이야. 뭐 궁금하면 검색에 지치면 다 나오죠. 그렇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 논술은 그 활용 능력을 평가한다. 자, 예전에 한 대학의 문제인데 맨홀 뚜껑이 원형인 이유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그럼 맨홀 뚜껑은 왜 원형일까요? 맨홀 뚜껑이 원형인 이유는 자 이거는 답은 뭐냐면 구멍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논술은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답이 왜 답이 되는지 그 근거를 밝히는 게 중요한 거거든. 자,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정답, 모음 답안을 얘기한다면 이거겠죠. 맨홀 뚜껑이 원형인 이유는 구멍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는 원의 정의를 활용한 것입니다. 원의 정의는 뭐야? 알아? 원의 정의. 중3 때 배우는 거야. 중3 때. 그냥 어려운 건 묻지도 않아요. 선생님은 어려운 건 묻지 않아. 다 아는 걸 물어. 자,
원은 말이야. 원의 정의.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렇지? 거리가 다 똑같아. 다 똑같다 이거야. 그래 안 그래? 이게 반지름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반지름 두 개인 게 뭐야? 지름 최대값이 지름이지. 그렇죠? 지름. 요 지름은 어느 방향이 똑같지 않아? 그렇지? 모든 방향이 똑같이. 똑같이. 그러니까 맨홀 뚜껑은 구멍보다 1cm만 크게 하더라도 깨지거나 구부러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빠지지 않지. 그렇지? 그런데 사각형은 뚜껑이 크더라도 대각선으로 빠질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원의 정의. 중3 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활용을 잘 못하더라 이거지. 실제. 그치? 자, 그럼 조금 더 어려운 거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다 아는 거예요. 아는 사실을 가지고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예전에 동국대학교 문제. 이건 이과 문제야. 근데 이과 문제인데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던지는 거지. 어렵겠지만.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호날두나 메시가 수비수 서너 명을 쉽게 제치는 모습을 자주 본다. 맞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과학적으로 설명하라. 뭘까? 어렵지? 축구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요. 좋아해? 보는 건? 자, 답은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 집중력이 뛰어나세요. 이건 심리학적인 분석이지. 테크닉이 뛰어나세요. 이건 뭘까? 이거는 체육학적인 설명이잖아. 그건 아니라 이거야. 뭐냐면 답은 여기에 있어. 자, 내가 키가 이제 호날두만큼 안 되니까 메시다. 메시 정도 키가 딱 된단 말이야. 메시가 선생님 키 정도인데. 자, 너는 수비수야. 너를 제치려고 페인트 모션이라는 거 알죠? 속인단 말이야. 어떻게? 왼쪽 가는 척 하다가 오른쪽 가지, 그치? 그럼 너는 날 보고 움직이니까 처음에 나는 왼쪽인데 너는 오른쪽이잖아.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돌아오지, 그치? 어? 누가 더 빨라? 누가 더 빨라? 내가 더 빠르지. 메시가 더 빠르다 이거야. 왜 메시가 더 빨라? 더 빨리 움직여서? 그것도 좀 있어. 먼저 움직이니까. 그것도 있지만 차이가 너무 난다 이거야. 조금 빠르더라도 너랑 나랑 거리가 있어서 제치고 갈 때 좀 늦더라도 너는 앞에 있으니까 막을 수 있는데 못 막는단 말이야. 왜 못 막을까? 돌아오는 속도가 늦잖아. 그치? 그치 형? 나는 금방 오지. 너는 갔다가 돌아오는 게 정말로 늦어. 그치? 갔다가 돌아오는 게 이게 뭐야? 관성. 관성의 법칙에 누가 더 지배를 받느냐 덜 받느냐. 나는 내가 의도한 거니까 관성의 법칙의 지배를 거의 받지 않는다. 근데 수비수인 너는 갔다 돌아오는 게 늦죠. 그렇죠. 이른바 중심 무너졌다고 하는 건데 늦는다 이거야. 왜? 물체는 계속 운동하던 방향으로 운동하려는 속성을 지닌다. 그게 관성의 법칙이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야. 자, 아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그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시오. 어떤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카피라이트는 뭐야? 카피가 뭐야? 베낀다, 그치? 라이트, 권리, 베낄 권리. 말하자면 지적 재산권이야. 저작권. 저작권. 필요하다고 생각. 그럼 카피레프트는 뭘까? 정보를 공유하자. 같이 쓰자. 어떤 게 더 올바르다고 생각해?
저작권이 필요하다. 왜 필요할까? 이거지. 한마디로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너가 뭔가 글을 썼는데 다 돈 안 내고 그냥 다 공짜로 다운로드 받아봐서 본다. 다음에 글 쓰겠어 안 쓰겠어? 안 쓰지. 창작 의욕이 어때? 생겨 안 생겨? 저작권을 보호해야지 창작 의욕이 고취되고 그래야지 어떤 양질의 컨텐츠, 양질의 작품들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다. 알겠어? 근데 이제 반대쪽 입장, 선생님은 실제로 개인적으로 카피 레프트, 정보를 공유하자는 입장에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보에 대한, 지식에 대한 저작권을 너무 완벽하게 보장한다면 정보 격차에 따라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양극화가 심화된다. 그치요?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어. 정보 격차가 왜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그 이유는 정보 격차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이유. 정보 격차. 정보가 누가 더 많고 누가 적고잖아. 그치? 거기서 너 배웠잖아.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부가가치의 원천이다. 배웠어 안 배웠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렇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가 부의 원천이기 때문에 정보 격차는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킨다. 아는 것을 활용할 때 설득력이 생기는 거. 알았어? 그래서 활용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논술은 일단 자 넘겨보면 일단 그래서 앞으로 네가 사회문화, 생활윤리를 배울 거 아니야? 그럼 그 주요한 게 특히 사회문화의 주요한 개념들 그 개념들은 이제 논술에서 매우 의미가 있어져. 그걸 꼭 명심해야 돼. 알겠죠? 그걸 생각을 하면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거기 5페이지로 가서 자 논술의 평가 기준을 보자. 자 지금 합격하려고 대학에 합격하고 싶잖아. 그래서 논술 준비하는 거지. 그러면 논술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기준을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 쓸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네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가 구성 표현력. 자, 두 번째가 이해 분석력. 자, 세 번째가 논증력. 네 번째가 창의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볼까? 자, 구성 표현력이란 한마디로 이제 일단 글의 구성을 보겠다는 거지. 글의 구성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락 구성의 적절성이에요. 단락 구성의 적절성이란 뭐냐면 단락이란 뭘까? 문장들의 집합이야. 그런데 1단락, 2단락이죠. 그렇죠? 하나의 주제로 연결 통합된 문장들의 집합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주제로 연결 통합되었다 그랬죠. 그러면 한 단락에 주제가 2개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그 단락이 잘 구성되어 있냐를 보는 거야. 두 번째, 문장의 적절성. 문장의 적절성이란 문장이 너무 길어서는 안 돼. 어떤 애들 보면 막 한 문장이 300자야. 실제로 너도 그럴 수도 있어.
눈 크게 뜨지 말고. 응? 너도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알았어? 짧게 간결하게 써달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는 표현력은 어휘, 자, 어휘 사용의 적절성. 자, 어떻게 글을 써야 되냐면은 간결하게, 간결체로, 간결하게 대략 한 6, 70자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문어체로 쓰자. 문어체가 뭐예요? 구어체는 말하듯이 쓰는 걸 구어체라고. 문어체는 문장 씀씀이대로. 이런 게 구어체인데 구어체를 쓰지 말라는 거야.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최고 경영자의 역할은 기업을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문장에 문제가 있어 없어? 그냥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문제가 없는. 근데 논술에서는 문제가 되는 표현이야. 잘 돌아가게 한다. 이게 이제 문제. 이게 구어야. 이것도 조금 더 적절한 언어로 바꿔주면 좋은데, 어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바꿀까? 기업을 돌아가게 한다. 그럼 안 된다 이거지. 기업이 뭐 공도 아니고 돌리나? 그치? 뭐야? 이거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치? 이걸 바꿔준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요 정도가 이제 대학에서 요구하는 표현이 되겠다. 요거 이해하겠지? 오케이? 자, 그게 바로 이제 어휘력이라는 거, 어휘력. 알았어? 자, 그리고 이제 맞춤법인데. 자, 맞춤법. 맞춤법은 크게 감점은 아니지만 이런 거는 꼭, 자, 꼭 지켜야 될, 맞춤법에서 지켜야 될 사항 이거. 자, 한마디로 수식어와 피수식어는 띄어 쓴다. 수식어가 뭐예요? 꾸며주는 말이야. 피수식어는 꾸밈을 당하는 말.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이런 거. 어린 왕자. 또는 매우 어린. 이런 거는 꼭 띄워줘야 돼. 이건 붙였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건 틀리진 않겠지만 또 가끔씩 틀려요. 두 번째가 불완전명사라고 하는 내, 알, 바, 아니다. 다 띄워줘야 돼. 이런 것만 좀 신경을 써주면은 여기서 감점은 크게 없을 거다. 알았지? 맞춤법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연습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원고지 사용법. 원고지 사용법이 이제 이 책 뒤에 있으니까 그거 이제 활용을 하면 되겠고. 자, 그리고 잘 볼까? 감점 요인. 감점 요인은 첫 번째, 지나치게 긴 도입부와 결론. 한마디로 도입부가 너무 길어서는 안 되고 결론도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여기다 쫙 써줘요. 자, 본론 위주로 쓰자. 그래서 그랬을 때 본론 위주로 쓴다.
알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복잡한 문단과 문장의 구성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문단 안에 두 개의 주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한 문장 매우 간결하게 쓰자. 자, 대략 60자에서 70자 이내로 이렇게. 알겠죠? 자, 그리고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면 안 되는 거야. 제시문의 문장을 옮겨 쓴다라는 것은 그대로 옮겨 쓰면 안 된다는 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언어로 써야 된다 이거죠. 언어로 작성하자. 알겠지? 자신의 언어로 작성.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지. 자신의 언어로 작성한다는 것은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이 좀 다른 편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제 아직 사회문화를 안 배웠는데 이런 거죠. 자, 과거 전통 농경사회에서 가족은 구성원들에게 기초적인 예의범절과 사회규범을 학습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건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과거 전통 농경사회에서 가족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이었다. 알고 있어요? 1차적 사회가 뭔지? 1차적 사회화라는 게 기초적인 예의 범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바꿔주면 이제 교수들이 읽으면서 얘가 정확히 알고 있고 더 간결해지지, 그렇지? 그래서 그게 바로 자신의 언어로 바꿔 쓴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의 감점은 내용의 중복이 있으면 안 되겠다. 밑에 있죠. 내용 중복이 있으면 안 돼. 글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마지막 결론 가서 자, 다시 말하자면 그러면서 그런 거 쓰면 안 된다 이거야. 똑같이. 두 번째가 분량을 벗어나서도 안 되겠다. 분량이 200자 이내면 200자 이내에 써야 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글자 수에 따라서 감점이 커지는 거야. 근데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 300자 4배다. 가끔씩 그런 경우 있거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0%. 270자에서 330자. 오케이. 자, 세 번째. 맞춤법 틀리거나 띄어쓰기를 잘못한다. 이건 아까 얘기했죠. 부적절한 어휘의 사용. 이건 뭐냐면 부적절한 어휘란 밑에 그 비문을 사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인데 부적절한 어휘는 좀 인터넷 용어. 강추한다. 멘붕이 왔다. 뭐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지. 비문이란 문법에 맞지 않는 경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주어 수로 이런 것들이 좀 잘 생략되거나 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마지막 중요한데 외국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야.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추진해야. 이건 세계화. 아이덴티티를 확립해야 한다. 정체성. 요것만 좀 신경 쓰면 되겠다. 이거죠. 알겠죠? 바로 시작하는 거구나. 그럼 두 번째, 그 이해 분석력이지, 그치? 이해 분석력이에요. 자, 이해 분석력은 일단 문자 그대로 이해 분석력인데 무엇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하느냐. 첫 번째, 자, 논제에 대한 이해 분석 능력, 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 능력을 묻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답안이 얼마나 그 논제에 충실한가, 그 제시문을 적절히 활용했는가.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죠. 그 이해 분석력은 논제에 대한 이해 분석이라고 그랬잖아. 논제는 그럼 뭐냐? 논제는 뭐예요? 한마디로 출제자의 요구사항이다. 실제로 그렇지. 학생 여러분 글을 이렇게 써주세요.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다를 비판하라. 그럼 가의 관점에서 다를 비판해야 돼. 논제에 충실한 정도란 한마디로 출제자의 요구사항대로 글을 쓰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 가의 관점에서 다를 비판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애들은 지관점에서 다를 비판하더라 이거야. 그럼 아무리 잘 써도 안 된다 이거지. 오케이? 출제자의 요구사항.
자, 근데 이 출제자 요구사항은 크게 보면 두 가지야. 무엇이냐? 한마디로 무엇에 대해서 쓰라는 거. 비판하라 또는 견해를 논술하라, 요약하라, 비교하라. 그렇죠? 무엇을 하는 게 나오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무엇 그리고 어떻게 조건이 나온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지.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을 참고하여 가를 바탕으로. 그래서 요건 한마디로 무엇에 대하여 쓰라고 하느냐, 이거는 어떻게 쓰라고 하느냐. 결국 논제란 무엇이냐, 출제자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쓰라고 하는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논제 분석이다 이거지. 오케이. 중요한 게 논술은 누가 있어? 독자가 있어. 근데 그 독자가 수준이 좀 높아. 독자가 누구야? 대학 교수야. 그래 안 그래? 대학 교수잖아. 수준이 높지, 그렇지? 그래, 글을 잘 써야 돼, 공식적으로. 그렇지? 항상 이 독자를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되거든, 모든 글을 쓰는 사람은. 자, 그래서 논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술은 뭐냐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쓰라고 하는 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쓰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논술의 시작이야. 알겠지? 논술의 시작이야. 논제 분석이 아주 중요해. 그럼 거기서 이제 감점 요인은 뭐냐? 논제에 충실하지 않은 답이야. 논제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그치? 아까 얘기했지만 가의 관점에서 다를 비판하라고 하는데 지 관점에서 비판한다. 문제가 돼, 안 돼? 된다. 그치? 자, 그리고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분석 없이 선입견에 따라 쓴 답안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시문은 뭐냐 그러면 제시문 또는 이제 제시 자료가 있을 수 있, 통계 자료도 있으니까, 그렇지? 이건 말이야 글감이야. 글감. 한마디로 재료다 이거지, 재료. 이걸 활용하라고 하는데 다른 재료. 자, 유화를 그리라고 하는데 너 음악을 했다 그랬지, 그렇지? 응? 음악을 했다 그랬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관현악을 연주하라고 그랬는데 타악기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제시문을 참고해서 제시문을 바탕으로 했다. 그럼 제시문을 활용해야 되는 거야. 제시문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오른쪽에 한번 사례를 분석해 볼게요. 위의 시는 성산문이 죽기 전에 쓴 절명시다. 이 시에 나타난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자, 여기서 지금 말이야, 우리가 논제를 분석해야 돼. 이 글에서 요구하는 게 뭐지? 출제 요구사항. 무엇에 대해 쓰라고 하는 거야? 삶과 죽음에 대한 작가의 생각, 첫 번째, 그치? 두 번째, 나에 나와 있잖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쓰는 거지, 그치? 이 두 가지를 쓰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어떻게 이 시에 나타나냐? 응? 자, 그럼 항상 논제를 먼저 읽고서 제시문을 읽어야지 올바른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무엇을 어떻게 쓰라고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 이 재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글을 읽어볼까요? 북소리 둥둥 울려 사람 목숨 재촉하네. 고개 돌려 바라보니 해도 지려 하는구나. 황천에는 주막한 곳 없다 하니 오늘 밤은 어느 집에 묵고 간다. 여기에 나타난 말이야.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쓰라고 했지, 그치? 학생 답이 있어, 뒤에. 자, 요걸 읽고 100점 만점에 점수를 줘봐. 몇 점이 되는지. 알았죠? 자, 그러면 몇 점을 줄까요? 60. 왜, 어디서 감점을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약간 그리고 앞에서 막 문장 튀어쓰라 하셨잖아요. 근데 너무 약간 그러니까 내용이 잘 안 이어져요. 오케이. 근데 이 글이 잘 된 건 하나 있어. 단락 구성이 잘 됐어. 자, 그래서 단락이 딱 두 개로 돼 있죠. 그렇죠? 앞에 단락이 뭐야? 삶과 죽음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들어있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또 두 번째 단락이 들어있지. 요건 좀 잘 된 거야, 사실. 근데 그것 말고는 잘못된 글이야. 60점. 이건 불합격하는 글이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장부터가 이른바 비문이야. 비문이란 문법에 어긋난 글이라는 거지. 자, 제시문에 나타난 시의 상황은 화자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상황은 상황이다가 좀 잘못된 것이고 제시문하고 시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해야지. 제시문에서 화자는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 아주 간결하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제시문에서 화자는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었어. 자, 두 번째 이제 둥둥 울려오는 북소리와 서둘러 지려 하는 해는 화자의 가는 목숨을 재촉하고 있다. 여기서 북을 외치는 거야? 재촉한다고. 뭘 재촉해? 죽음을 어떻게 재촉해 또? 왜 북치는 거야? 죽음을 재촉하라 이러는 거야 지금? 북을 외치는 거야. 진군에 북을 울려라 그러잖아, 그렇지?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지금? 사형을 집행하라고 하잖아. 뭐 하라는 거야? 사형을 집행하라. 그렇지? 무슨 죽음을 재촉하라고 북을 울린다고. 저기 사형을 집행하라고 북치는 거니까 죽음을 재촉하는 거는 맞긴 맞지, 그렇지? 그렇지? 어? 정확하게 써야 된단 말이야 글을. 자, 두 번째. 서둘러 치료하는 애는 화자의 가는 목숨을 재촉하고 있다. 자, 해가 지금 성산문은 사형수잖아, 그렇죠? 사형수면 중범죄자지, 그렇죠? 그럼 과거에 말이야 야외 조명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지 않아? 뭐가 있었을까? 조명이 횃불, 그렇지? 근데 횃불은 잘 보여 안 보여?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안 보이잖아, 그렇지? 중범죄자가 야밤에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어? 잡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빨리 밝을 때 처형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려하는 애는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어떻게 하는 거야? 처형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려하는 애는 화자의 가는 목숨을 재촉하는 거 맞아, 틀려? 맞지?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처형을 해야 되니까 지려하는 애는 재촉하는 거 맞잖아. 해가 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거기까지 맞는데 여기가 틀렸어. 여기가 잘못된 거야. 뭐냐면 서둘러야, 서둘러. 지금 해가 서둘러 지려고 해? 해가 성단문을 빨리 죽여버리자, 빨리 져버리자, 이거야? 서둘러 치자, 이거야? 서둘러라는 표현은 그거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글쓴 애가 쓴 거잖아, 그렇지? 지금 성사문이 해가 막 서둘러 지려고 하네, 막 그런 표현이 있어 없어 앞에? 없잖아. 이 시에 나타나 있어 안 나타나 있어? 안 나타나 있죠. 근데 얘는 왜 썼을까? 얘는 지금 성산문을 잘 알아. 성산문은 단종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만고불변의 충신이야. 이 충신이 죽는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 해가 지려는 게 막 너무 서둘러 지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지 생각이 반영됐어. 지 생각을 쓰면 안 되는 거지. 작가의 생각을 써요. Understand? 여기서 문제가 생겼지. 감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는 담담한 어조를 유지하고 잠시 머무를 주막을 찾는 등 죽음에 연연하지 않는다. 죽음에 연연하냐, 죽음에 연연하지 않냐? 이 시를 보면 죽음에 연연해? 담담하지, 그치요? 담담해. 해돋이려 하는구나. 오늘 밤 어디서 먹고 가지? 이거 아니야, 그치? 담담하지? 자, 이는 화자에게 있어 삶이나 죽음보다도 중요한 다른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맞을까 틀릴까? 맞지? 사람이 말이야 자신의 삶과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죽음을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지. 어떤 경우가 있어? 안중근 의사 어땠어? 삶과 죽음,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지. 어떤 이유로? 더 중요한 가치가 뭐야? 그분에게. 조국의 독립이잖아. 윤봉길 의사 마찬가지지, 그치? 조국의 독립이 더 중요한 가치야. 그러니까 목숨을 초계처럼 던지지, 그치? 맞아, 틀려, 이거는. 맞지, 그러니까. 다른 중요한 가치가 있으면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중요한 건 당시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 가치란 단종에 대한 충성, 사육신과 생육신의 간절한 마음이 될 것이다. 요거는 말이야. 일단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시에 나타나 있어, 안 나타나 있어? 분명히 이 시에 나타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출제자 요구상 논제에서 조금 벗어났어. 약간의 감점. 또 발생하지, 그치? 지금 감점이 누적적으로 봤을 때 한 여기서만도 10점 이상 났어. 근데 두 번째 단락에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서 이 글은 아웃돼요. 볼까? 오늘 밤은 어디서 묵고 가나? 라는 구절에 주목해보면 죽음 이후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알 수 있다. 그는 죽음 이후에도 그의 행보는 계속될 것이라 생각한다. 즉 죽어서까지도 화자의 충성은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자, 여기서 오늘 밤은 어디서 묵고 가나? 라는 구절에 주목해 본다 그랬는데, 자, 오늘 밤은 어디서 묵고 가지? 황천에는 주막한 곳 없다는데, 이게 죽어서도 계속 충성을 할 거야, 이런 의미로 읽힐 수 있어요? 정말? 전혀 그렇게 볼 여지가 없지. 근데 왜 얘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얘 머릿속에는 이런 거잖아. 성산문에 대한 생각만 있는 거야. 자,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 죽어서도 충성을 다할 거야. 뭐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고정관념이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 그 고정관념이 사고의 폭을 제한시키거든. 그렇죠? 이런 거지. 우리나라의 고정관념은 복지를 얘기하면 빨갱이야. 뭐 이런 거. 복지를 얘기하는데 왜 빨갱이야? 그게 어떤 사고의 틀을 다 제약해버리는 거지. 그렇지? 그런 것들이 아주 잘못돼. 지금 얘가 지금 고정관념에서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다가 헤어나오질 못하죠. 그러면 자, 우리 학생 입장에서, 응? 희선이 입장에서 말이야. 희선이 네가 생각해봐. 화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시연은 어떤 걸까, 거기서? 시연 어떤 거죠? 이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화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선생님이 보기에 이런 거지. 글을 쓴다면 이렇게 쓸 거야. 죽음 이후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추론할 수 있는 시연은 주막이다. 자, 왜 주막일까? 주막은 어떤 곳이야? 사극 봤지? 사극에서 주막은 뭐 하는 곳이야? 술 좋지.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곳이지. 그치? 거기서 또 그 여행객들이 쉬어가는 곳, 묵어가는 곳이잖아. 그쵸? 응? 자, 사극에서 주막을 보면 분위기가 항상 어때? 응? 분위기가 막 거기 조용해? 아니면은 막 왁자지껄 시끌벅적 야단법석 막 그래. 시끌벅적하지, 그치? 자, 주막은 시끌벅적한,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이거를 논술의 용어로 바꾼다면 어떨까? 주막이라고 할 수 있다가, 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추론할 수 있는 시어는 주막이다. 주막은 일반적으로 과거 시대에 여행객들이 숙식을 하는 곳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부대끼면서 왁자지껄이 아니고 야단법석이 아니라 뭐야? 삶의 활력이 넘치는 공간이다. 아니 표현이 이제 아다르고 오달라지는 거지, 그렇지? 가도 문제가 있어 없어? 이렇게 표현해도 없지. 그런데 그러한 주막이 한 곳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매우 황량하고 쓸쓸한 곳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글이? 그치? 황천에는 주막 한 곳 없다. 오늘 밤은 어디에서? 매우 거기는 황량하고 쓸쓸한 곳. 이렇게 논술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쓰라고 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제 제시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거야. 제시문에 없는데 지 마음대로 서둘러 지려한다는 둥, 그렇죠? 그리고 항상 설득력이 필요한 거거든, 논술은. 알겠죠? 그래서 논제의 의미, 제시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면 되겠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논증입니다. 아주 중요한 논증. 자, 논증은 한자로 논증이야.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논증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명제나 주장의 참과 거짓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야. 이 논증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대표적인 사례. A는 B고, B는 C고, C는 D다. 따라서 A는 D다. 뭐 3단 논법으로 한다면 이렇게 그냥 되겠죠. A는 뭐야? 고로 C다 이거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 거짓 요거는. 참이지. 참이에요. 근데 이렇게 참 거짓.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참 거짓. 100도씨에서 끓어. 참이야. 자,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축소되어야 한다. 참 거짓. 판단할 수 없어. 왜냐면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라고 해서 사실 판단은 팩트에 입각해서 사실이다 아니다. 이건 파악하면 되는 거야. 물은 0도씨에서 온다? 사실 거짓. 참 거짓. 0도씨에서 얼어. 과거를 잘 모르시는군요. 자, 사람은 죽는다. 참 거짓. 사람은 죽는다. 언젠가는. 참, 그렇죠. 그렇죠? 자, 18세까지 선거권을 보여야 한다. 참 거짓. 그건 안 된다. 그건 사실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 판단. 가치관에 따라 달라. 어떤 사람은 된다고 생각해.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희선이 생일이 언제야? 5월 28일. 선거권이 부여가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문 논술은 대부분 사실 판단이 아니라 가치 판단에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참 거짓? 아니다 이거야. 가치관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거의 대부분 사실 판단이 아니라 가치 판단의 기초에서 가. 그래서 참 거짓보다는 한마디로 거기 이제 읽어보면 교재 나와 있잖아.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주장이다. 그래서 주장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한마디로 이제 논증이란 논술에서 논증이란 뭐냐?
타당하고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해 나가는 과정. 이게 바로 논증이다 이거지. 그럼 논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주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거 그리고 사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근거가 더 중요하지. 자, 학생 사과와 배 중에서 뭘 더 좋아해요? 왜? 더 달아서. 자, 그래서 희선이의 주장 근거를 얘기한다면 나는 사과를 더 좋아한다. 왜냐하면 사과가 더 달기 때문이다. 맞지? 자,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잖아. 어? 내가 면접을 보고 있어. 심사위원인데 물어봤어. 사과 배 중에 뭘 더 좋아해요? 예, 저는 사과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더 달기 때문입니다. 그랬다 이거야. 응? 나는 심사위원인 내가 배를 더 좋아하고 배가 더 달다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설득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 안 될까? 감정이야. 달다는 건 감정이잖아. 감정에 기초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근거는 가급적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좋다.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팩트가 좋겠다 이거지. 저는 사과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과에는 비타민C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너 여자애잖아. 뭐 애가 그럴 수도 있겠네. 그치? 저는 사과보다는 배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배에는 수분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건성 피부인 저에게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사과를 좋아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또 볼까요? 뭘 보냐면 여기서 본다면 자, 아까 이제 하얀 거짓말이 뭔지 알아요? 하얀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선의의 거짓말을 자, 선의의 거짓말이 때로는 필요하다.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입장? 필요하다.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다. 참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겠군. 선의의 거짓말은 왜 필요하다? 근거를 제시해봐요. 첫 번째, 선의의 거짓말은 선의에서 시작된 거야. 좋은 의도에서.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게 해주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지. 여기서 끝나면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사례를 한번 들어본다면 어떤 사례 있어? 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드는 사례가 불치병에 걸린 환자에게 하는 의사의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남들과 다른 글을 쓸 때 이건 너무 많이 들어. 한 10명 중에 7, 8명이 들거든. 대학 교수는 어떠한 글을 좋아하냐면 좀 얘가 책을 많이 읽었나? 독서의 경험이 배어나오는 어떤 답안을 좋아해. 한번 예를 들어볼까? 오헬리의 단편소설 마지막 입수에서 소녀의 투병 의지를 끝까지 유지시켜 주었던 화가의 거짓 입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설득력이 있어 없어? 자, 마지막 입세 이야기 몰라? 알아. 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지. 사례가 딱 들어가주면 돼. 근데 말이야,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게, 이 인간 사회의 일들은 모든 것들이 어떠냐면 양면성이 있어.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는 양쪽에서 다 생각을 해봐도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항상 양쪽에 다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얘기를 해볼게. 이쪽에서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의 입장일까? 칸트의 입장이야. 자, 윤리사상에서 칸트 배웠죠? 그냥 배우기만 했죠? 칸트는 한마디로 그 정언명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얘기해. 도덕적인 법칙에 따라서 뭐 결과를 고려하지 말고. 칸트는 딱 얘기해요.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왜 허용돼서는 안 되냐? 거짓말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상대방을 속이는 비도덕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걸 비판할 거야. 선의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단기적인 효과일 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더 많다 이거지, 일반적으로. 그러면서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에게 의사가 단순한 병이라고 하는 의사의 거짓말은 일시적인 환자의 마음의 그 안심들을 가져다 주겠지만 그것은 얼마 남지 않는 환자가 자신이 얼마 남지 않는 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두 가지를 듣고 나서 필요한 것 같아, 허용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이쪽 설득력이 있어 없어? 그치?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소연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직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해주실지도 몰라. 엄마가 해물 크림 파스타를 이제 배우셔가지고 자, 해물 크림 파스타 우리 딸이 공부 열심히 하는데 해물 크림 파스타를 딱 했어. 먹는데 해물 크림 파스타는 크림이 약간 떡지면 안 되고 촉촉이 녹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약간 떡졌네 먹는데. 엄마가 그래. 우리 딸 맛이 어때? 그럼 너 뭐라고 그럴 거냐? 그럼 어떤 일이? 그게 바로 선의의 거짓말 아니야? 그치?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함이지. 근데 이게 말이야. 긍정적일까 아닐까? 엄마가 음식 솜씨를 개발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어때? 앗아가는 거지. 그리고 너는 당분간 그런 스파게티를 계속 먹어야 돼. 그따위 스파게티를 먹어야 된다 이거지. 그치? 응? 가장 많이 하는 게 친구 옷을 샀는데 이번에 직구라고 해서 싸게 50% 세일로 25만 원짜리 뭐 사서 와서 막 입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미친년 꽃다발 같이 막 옷이 안 어울린다 이거야. 내가 와서 자 어때? 했으나 그럼 너 뭐라 그럴 거야? 응? 너를 위한 옷인 것 같아. 걔는 그따위 옷을 계속 입고 다닌다. 그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치? 응? 자, 양면성이 있지 그치?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그 양면성이야. 양면성. 예를 든다면 너 꼭 알고 있어. 사회현상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100% 긍정적인 100% 부정적인 게 없어.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지만 다시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과 민주주의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계기가 된 거지. 양면성은 이런 거야. 뒤집으면
부정적인 것 반대편 뒤집으면 긍정적인 게 있거든. 자,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는 우리나라 어떤 산업의 위기를 가져왔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국산화율을 높여가지고 자립 기반을 높이는 계기가 됐지. 그치? 단점을 뒤집으면 장점이야. 위기를 잘 넘기면 뭐야? 기회가 돼. 기회를 못 살리면 위기야. 그렇지. 장점 뒤집으면 단점이거든. 너 축구 좋아한다 그랬지? 네. 박지성 좋아하냐? 네. 알아? 박지성의 별명이 애칭이 뭔 줄 알았어? 뭔 줄 알아? 두 개의 심장. 아, 산소 탱크 들어봤어? 두 개의 심장 뭐야 이거는? 왜 준 거야? 왜 이런 닉네임을 붙여준 거야? 체력이 좋아서 잘 뛰어서 산소 탱크 잘 뛰어다닌다. 장점이 이 필에 정말 제일 잘 뛰어다녔어. 그러니까 뒤집으면 단점이라 그랬지. 박정희 단점 뭘까? 잘은 뛰어다녀. 체력은 좋아. 근데 개인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맞아 틀려? 그치? 하나 더 물어볼까? 너 페이스북 하냐? 네. 이제 끊어라. 당분간. 페북지는 끊고. 맞지? 응?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걸 뭐라 불러? SNS. 뭐의 약자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치? 자, 그럼 이 SNS의 장점 뭐야? 여러 사람이 멀리 있는, 그치? 사람들 한마디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소통을 확대할 수 있다. 그지? 단점은? 개인적인 정보 유출? 그래서 네가 이거지? 너 페이스북 하니까 어저께 엄마랑 어디 가서 파스타를 알리올리오를 먹고 찍어가지고 딱 올렸어.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야 너 어저께 알리올리오 먹었더라 저기 가서. 네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지?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너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올린 거 아니야? 개인정보 유출이야? 아니면 자랑하려고 올린 거야? 누구한테 봐달라고 올린 거잖아. 개인정보 유출이야? 아니잖아. 고정관념이야. 해킹을 한다고 해도 너 같은 좀 이건 뭐냐 18살짜리 여자의 계정을 굳이 해킹할 필요가 없어. 해커들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치? 개인정보 유출 잘 안 되지, 그치? 그거는 아까 장점 뒤면 단점이라고 그랬잖아. 멀리 있는 사람과 소통 막 너무 하다 보니까 카톡으로, 페이스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이 추네. 맞아, 틀려. 그렇지? 분명히 선생님이 아까 장점을 뒤집으면 단점이 된다고 그랬는데 너는 그 생각을 안 해. 그렇죠? 양면성이 있어. 잘 봐봐. 미생지신이라고. 응? 미생지신. 보면 일단 이런 고사가 있는데 예전에 세종시가 있다는 거 알죠? 세종시는 어떤 도시야? 행정복합도시야. 행정도시인데 행정수도나 마찬가지인데 저 세종시를 누구랑 누가 합의한 거냐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합의를 한 거야. 2000년대 5년인가 2006년인가에. 근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게 누구냐면 이명박 씨지. 이명박 씨가 세종시 계획을 바꾸려고 그랬어. 바꾸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꾸자고 막 그런 거야. 돈도 많이 들어가고 서울 집값도 떨어지고 하니까 바꾸자.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막 그랬지 이제. 그 다음에 바꾸려고 하는데 박근혜 씨가 대표였는데 박근혜 씨가 그런 거야.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한다. 바꾸면 안 된다. 지켜줘야 한다. 바꾸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루는 이명박 밑에 있던 사람이 딱 기자들 앞에 가서 그랬어. 지금 박근혜 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한다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왜 답답한 노릇이냐? 일단 약속도 중요하지만 상황이 변하면 거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좀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미생지신이란 고사를 아시나요? 지신, 믿음, 미생의 믿음이라는 건데 예전에 중국에 미생이란 남성이 살았는데 고대 중국에 근데 여자를 사귀고 있어. 연애를 하고 있었다.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여자랑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했다. 근데 그날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미생은 다리 밑에서 기다리는데 여자가 오지 않았다. 미생은 계속 기다리다가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서 죽고 말았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상황이 좀 바뀌고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면 좀 거기 벗어나는 게 맞지 않냐. 좀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게 맞지 않냐. 설득력이 있어 없어. 그치? 그래서 선생님, 그래. 그 다음날 박근혜 씨가 딱 또 기자들을 만난 거야. 어저께 정몽준 대표가 하시는 말씀을 참 잘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 잘 들었는데, 근데 우리 기자님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누가 더 잘못한 건가요? 미생이 잘못했나요? 약속을 지키다가 죽어간 미생이 잘못한 건가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여성이 잘못한 건가요? 누가 잘못했어? 만약에 자 미생은 비를 무릅쓰고 나가서 약속을 지키려고 나갔는데 여성도 그 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비를 좀 맞고 거기에 내려왔으면 다리 밑으로 왔으면 자기 사랑하는 연인 미생과 만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그 데이트도 하고 그리고 이후에 편안한 여생을 즐겼을 것 아닙니까? 약속을 지켰던 미생의 잘못입니까? 비가 온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여성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어? 여성이지. 똑같은 거를 저것도 마찬가지였지. 이것도 마찬가지지. 똑같은 건데 관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 그래서 그 양면성을 꼭 생각을 해봐야 돼. 알겠어? 그 모든 말하자면 그 사비 현상은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그렇다고 해서 둘 다 인정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봐야지 균형적인 사고가 되고 그리고 남들과 다른 말하자면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알겠어? 자, 쉬었다가 우리가 글을 쓸 때 주장을 생각한 다음에 근거를 떠올려야 되는데 근거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선희? 안 좋게 생각해요. 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예, 외모 지상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다르잖아, 그렇지? 왜 그러면 안 좋게 생각해? 그거 제 생각이 안 나? 마음도 봐야죠. 이런 건 좀 잘못된 거지, 그치? 얼굴만이 아니라 마음도 봐야죠. 이런 애도 있었어, 어떤 애는. 저는 외모지상주의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집안이 어려서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못 고친다는 건데. 또 강남에서 어떤 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자인데. 저는 괜찮습니다. 별로 손해볼 것 같지가 않아서요. 이것도 별로 뭐 좋은 답은 아니지, 그치?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야 되잖아, 그치? 바람직하지 않아. 왜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럴 때 말이야. 180도 뒤집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말하자면.
180도 뒤집어서 외모지상주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만약에 말이야. 그게 바로 근거가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 사회가 사람을 평가할 때 100% 외모로만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삼성전자 이런 데서 뭐 사법 그 법관들도 막 외모로 한번 뽑아. 그럼 너 여기 앉아 있겠냐? 뭐 하고 있겠어? 마사지하고 막 집에서 그치? 몸에 만들고 막 그러겠지, 그치? 막 성형수술 어디를 할까 막 이런 그치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 그거 자체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떤 문제일까? 노력을 하겠어 안 하겠어? 그치요?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지, 그치요? 자, 근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외모도 중요하긴 한데 인간을 지금 인간으로 만들어낸 것은 이런 외모와 같은 육체적인 것이야, 이성적인 능력이야. 이성적인 능력이지, 그치? 자, 그런데 외모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이 외모지상주의, 중요한 지상이란 말이에요. 외모로만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 외모지상주의는 개개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어떤 유인 동기를 제공해 동기부여를 해 못해? 못하잖아.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노력을 안 하겠지, 그치? 그럼 개인의 발전이 있어 없어? 없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 아까 사회 구조적인 요인까지 간다고 그랬지. 그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의 발전에도 어떻게 될까? 장애가 되겠지, 그치? 삼성이 말이야, 삼성이 얼굴 이쁘고 잘생긴 애들로만 뽑아. 그럼 회사 잘 되겠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이 잘 안 난다. 근거가. 그럼 한번 해볼 만한 것들이 뭐냐면은 꼭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게 180도 뒤집어서 접근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 비슷한 거. 자, 국가의 1차적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맞아 틀려? 담배는 백해무익하다. 맞아 틀려? 애매해? 애매해? 백해무익이란 말이 뭔지 알지? 100가지 해만 있고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담배는 이익이 되는 게 뭐가 있지? 안 해봐서 잘 모르지? 일단 이익이 되는 걸 발견하기 어렵지? 해가 되는 거. 건강이 좋아 안 좋아? 주변 사람들 건강이 좋아 안 좋아? 그리고 돈 들어가 안 들어가? 돈 낭비하지. 좀 별로 백해무익하다고 볼 수 있지.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가장 먼저 보호해야 되는 국가가 백해무익한 담배를 독점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와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럴수라 이거지. 예,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자신의 존재 이유와 상충되는 이러한 일들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럼 뭐야 이거는. 집에 가보겠습니다 하고 똑같아. 180도 뒤집어서 생각해봐. 상황을 뒤집어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누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업이 만든다는 거죠. 삼성이나 뭐 현대나 이런 데서. 삼성이나 현대가 만약에 담배를 생산한다고 생각해봐. 어떤 일이 생겨? 단골들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중독성을 높여야 되지. 그러면 더 안 좋은 니코틴을 막 더 많이 함유하겠지. 건강에 좋을까 안 좋을까?
국가가 그걸 방지하고 자기들이 이제 인류적인 기준으로. 두 번째, 판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지. 더 많이 판매하려면 뭘 해야 돼? 광고하잖아. 그치? 지금 담배 광고가 있냐? 못 봤지? 이효리가 담배 쫙 빼물면서 광고하는 거 봤어? 못 봤지? 술은 있어 없어? 그렇죠? 그런 공익적인 이유로 만약에 이효리 좀 너무 지나갔어요. BTS 이런 애들이 광고로 나오면 이제 청소년들이 담배 엄청 피겠지? 공익적인 이유로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또 감기 걸렸어? 선생님도 감기 걸렸어. 물론 선생님은 이제 마스크 끼고 수업은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마스크 같은 걸 안 껴봐가지고 세상 살면서 거의 안 껴봐가지고 마스크를 착용하면 불편하더라고. 숨쉬기도 불편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한 번만 이제 마무리 한번 한다면. 자, 이렇게 하면 좋아. 논중의 구조는. 자, 잘 볼까요? 지구 온난화 완화를 위해 무엇을 하자? 주장. 무엇일까? 절약 말고. 먹는 거야. 너 싫어하는 거야. 먹는 종류인데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인데 네가 싫어하는 거야. 앞에 자 하나 줘. 채식 싫어하지 너? 너 채식 싫어하지? 고기 좋아하지? 고기 안 좋아해? 그럼 좋아. 넌 좋았네. 어유 채식주의자고. 한강의 채식주의자라는 소설 읽었어? 읽어봐 나중에. 채식을 하자 이거야. 그럼 왜 채식을 하냐? 근거. 육식은 온난화를 촉진한다. 촉진하기 때문이야. 근데 육식은 어떻게 온난화를 촉진할까? 여기서 보충 근거란 자 이렇게만 쓰면 어때? 좀 부족하지, 그렇지? 설득력이 있어 없어? 자, 육식은 한마디로 육식을 위한 가축 사육이지, 그렇지? 육식을 위한 가축 사육. 사육은 무엇을 초래해?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해. 왜 그럴까? 돼지가 말이야. 똥 싸지. 메탄가스. 방귀 뀌지. 메탄가스. 호흡하지. CO2. 트름하지. 소 한 마리가 산타페라는 차 알아? 네. 산타페 한 대하고 똑같아. 1년에 내뿜는 게. 온실가스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이 돼. 왜 그런 줄 알아? 산타페는 24시간 달리지 않아. 소는 24시간 호흡하고, 똥 싸고, 방귀 뀌고, 트름하고. 그게 4억 마리야, 지구상에. 그리고 소의 70%를 내뿜는 게 돼지야. 돼지 14억 마리야.
엄청나게 사용하지. 또 인류가 말이야 하루에 먹어치우는 가금류라고 그래서 가금류가 뭐냐면 소, 돼지, 양 그리고 오리, 닭 이런 것들을 가금류라고. 몇 마리인 줄 알아? 최소한 1억 마리야. 하루. 우리나라 5천만 명이거든. 응? 자, 50명당 한 명이 하루에 치킨 한 마리 먹을까 안 먹을까?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먹을 것 같지? 그럼 100만 마리야. 지구가 70억이거든. 70만 명이 한 마리 닭만 먹어도 1억 마리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먹어 제끼느라고 온난화도 심해지는 거야 지금. 꼭 다른 어떤 경유 차량도 있지만. 그리고 또 두 번째, 육식을 위한 가축의 사육은 뭘 파괴하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끝나는 것보다 이제 여기서 반론. 상대방의 어떤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한번 하는 거야. 물론 이 반론이지. 자, 채식 위주의 식단은 단백질과 아미노산이라는 필수 영양분의 결핍을 초래해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재반론. 고기를 먹으려면 이걸 해도 고기 먹지는 그래도 고기를 더 좋아하냐 채식을 더 좋아하냐 해산물을 좋아하냐 고기를 좋아하냐 긍정적이야. 선생님도 그렇게 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 자, 답이 나왔잖아. 이러한 주장은 해산물과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통해서 보완될 수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여기까지 가면 어때? 완성이 되는 거지. 알겠어? 이게 이제 논증이었어. 논증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비판적인 사고야. 왜 그럴까? 그냥 받아들이지 마. 왜 그렇지? 과연 사실일까? 누가 얘기할 때 꼭 그래. 누가 얘기하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좋죠. 저 선생님은 어떤 의도에서 저런 이야기를 할까? 너 누굴 만났는데 어떤 남자애가 너한테 참 번호 좀 따게 폰 좀 줘봐 그러면 그래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쟤는 왜 그러지? 나한테 호감이 있군. 딱 보고 상태가 안 좋으면 주면 안 되겠군. 그렇지. 비판적인 사고는 항상 어디서든지 필요해. 오케이? 그게 아주 중요하다. 알았지? 그래야지 이제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을 의심해봐야 된다 그랬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옛날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논술 잘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노약자석이 있어 없어? 왜 존재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 이거야. 왜 존재하는 것일까? 왜 존재할까? 일단 노약자는 우리보다 좋은 몸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넌 말을 어렵게 한다 참. 노약자는 신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이거지, 그렇지? 응? 말을 어렵게 하지 말고 간결하게 글을 써야 되는 거야. 네. 근데 똑똑한 초등학교 6학년이 그 정도 이해하겠냐 못하겠냐. 그렇지. 조금 더 생각해 봐야지 말아. 그래서 뭐냐면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사회가 말이야 젊은이들이 17세기, 16세기 조선시대처럼 경로서상으로 충만해 있다고 생각하면 노약자석이 필요할까? 그렇지. 한마디로 노인이나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도덕이야. 도덕은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잘 안 되니까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강제하는 거지. 그렇지. 이제 선생님은 이제 논술 수업하는 목표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시킨다. 두 번째 뭔지 알아? 좀 합리적이고 깨어있는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어떤 사고력을 만들어가자. 두 가지. 선생님 재수생들 가르칠 때도 이 얘기를 항상 하고 하거든. 물론 목표 대학 합격이 더 우선이야. 그래서 네가 올해
아까 얘기한 그 학교를 꼭 가면은 선생님도 아주 기쁘고 너는 더 기쁘겠지. 그치? 학교가 멀어도 다닐 수 있지 않아? 네. 그치? 그냥 가까이 있는데 가톨릭대가 제일 가까워. 거기보다 거기 가는 게 더 낫잖아. 멀리 있는 경희대. 여기서 1시간이 넘게 걸릴 테지만 그래도 거기를 기꺼이 갈 용의가 있지? 네. 그렇게 하자니까. 건국대는 한 1시간 걸릴 거고. 그리고 동국대도 1시간 걸릴 거고. 거기를 가자 이거야. 세종대도 1시간 걸리겠지. 그 네 군데가 두기합 4 탐구 하나야. 알았지? 고기를 타겟으로 하는 거다. 한번 해보자. 수능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 수학이 안 되면 영어 탐구로 하는 거야. 그렇다고 수학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야. 수학 포기하면 갈 곳이 별로 없어. 세 군데, 세계를 반영하는 대학은 별로 없으니까. 세계를 반영하는 대학은 제일 좋은 대학이 가천대야. 가천대는 세계 반영하는 전형은 세계를 또 잘 봐야 돼. 최소한 세계에 다 2등급 받아야 되고. 알았어? 2등급도 좀 높은 2등급 받아야 돼. 100분.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창의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창의력. 창의력은 뭘까? 화스터 창의력? 창의력을 설명해봐. 맞아. 남들과 다른 좋아. 자, 남들과 다른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능력. 독창적이고 참 좀 신박하다는 말 들어봤지? 그런 신박한 아이디어, 그렇지? 창의적인 사고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아까 얘기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게 참 중요해. 고정관념 탈피해야지, 그렇지? 그 틀에 얽매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똑같은 답이 나오지.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는 막 여러 가지를 섞어줘야 돼.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 요즘에 융합적인 사고력이라고 들어봤지, 그렇지?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뭐 창의력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설명을 할 때도 일반적으로 여자는 가방을 되게 좋아하는 거 알지? 너도 가방을 좋아하냐? 넌 아직 일단 가방을 좋아해, 그렇지? 명품 백을 좋아하잖아. 남자들은 어디에 미쳐? 여자는 백에 열광하고 남자는 일반적으로 차에 열광해. 응? 오빠도 차를 좀 좋아하시지? 네. 엄마는 가방을 좋아하시지? 상대적으로, 그렇지? 그건 왜 그럴 것 같아? 진화가 달라. 200만 년간. 남자는 뭐 하며 살았어? 어? 사냥. 사냥하고 다니잖아, 그렇지? 탈 것이 필요해. 말 타고 다니기. 탈 것이. 그렇지요? 차에 열광할 수밖에 없지. 그럼 여자는 200만 년간 뭐 하며 살았어? 농사 짓는 건 1만 년도 안 되니까. 어? 애 키우기, 애도 키우는데 그 말고 또 일도 했지. 뭘 했어? 예전에 안 배웠어? 역사 시간에? 채집했다는 거 안 들어봤어? 네. 채집했지. 채집이라는 게 뭐야? 나물 뜯고, 그치? 어? 복숭아 따고, 뭐, 토마토 따고, 막 이런 거 아니야. 그거 어디다 넣어? 바구니에 넣었어. 바구니 갖고 다녔어. 바구니. 너도 그렇지만 여자들 막 어때? 가방에다 다 쏟아놓고 다니잖아. 필수품들. 그래, 안 그래? 네. 그치? 그런 그 여러 관점들을 다 생각을 해봐야지 어떤 해결책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란 말 들으면 남자는 차, 여자는 가방. 왜 그럴까? 밋밋하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 자,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얘기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논술에는 설득력이야. 설득력이 있었어, 없었어?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가리기가 어려워. 아까 얘기했지요. 가리기 어렵다 이거. 안 살아봤어 그때. 실제 어떻게 할 거냐. 설득력 있게 답을 하는 게 중요해. 우리 문과는. 알았어? 그런 점에서는
희선이가 선생님을 잘 만난 것도 있어. 알았어? 선생님은 그 개인적으로 그 잘 가르쳐. 이거는 이제 웃긴 얘기인데 저거야. 아까 이제 우리가 근거 있잖아. 근거. 근거는 두 가지를 만족을 시켜야 돼요. 자, 타당성. 이건 사실이어야 되거든. 자, 그리고 적절성. 이거는 근거, 주장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돼.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어야 되겠지, 그치? 어?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다 따져야 되는 거야. 타당하다고 해서 다 근거가 되지 않아. 선생님은 실제로 종락원이 있을 때, 자, 이거야. 선생님이 주장이 뭐냐면, 김정년 선생님은 연세대학교 논술 스페셜리스트다. 예를 들어서. 근거 첫 번째, 연세대학교 논술 수업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했다. 정말 가장 많이 했었을 거야. 선생님은 종락원에서 연대 가는 애들 정말로 많이 수업을 했거든, 진짜. 근데 여기서 따져봐야 돼. 타당해. 근데 적절한지 따져봐야 돼. 많이 가르쳤다고 해서 잘 가르친다고 볼 수는 없어. 꼭. 그치? 많이 가르쳤다고 잘 가르친다는 보장은 없잖아. 두 번째, 김정현 선생님은 연세대학교 논술 스페셜리스트다. 매년 연세대학교 합격자를 40명에서 50명 냈다. 그거 사실이에요, 이것도. 근데 이것도 또 따져봐야 돼. 애들이 워낙 종락원 애들이 예전에 잘하던 애들이야. 공부를 아주 잘하던 애들. 그 걔네들이 잘해서 간 거지 잘 가르쳐서 간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냐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선생님 연대 논술 정말 잘 가르쳐. 근데 그렇게 너네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알았어? 자,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창의력을 지금 생각하는 거니까. 자, 창의적인 사고, 남과 다른 사고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는 자, 여기 창의력인데, 창의적 사고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틀로 역설적인 사고, 두 번째가 다각적인 사고, 세 번째가 심층적인 사고. 알았어? 이 세 가지야. 자, 여기 연결되는 건데 역설적 사고는 거꾸로 생각해 본다는 거야. 발상의 전환이기도 해, 이거는. 발상의 전환.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지, 그렇지? 남들이 말이야. 다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 너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남들이 다 긍정적인 거 생각하면은 너는 부정적인 건 뭐가 없을까? 긍정적인 거 얘기하면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면 긍정적인 것은 없을까? 아, 박근혜 국정농단 이게 정말 근데 국정농단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 없나? 이게 탄핵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다시 확립되는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런 거지. 분명히 있어.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볼 때 더 본질이 잘 보여. 하나 예를 들어볼까? 조선시대에 자 우리 희선이가 양반 계층의 여성이야. 결혼했어. 어떤 남자하고. 근데 남자가 빨리 죽었네. 재혼을 할 수 있었냐 없었냐. 조선시대에 재혼을 할 수 있었어 없었어. 그치? 재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사는 걸 뭐라고 불러? 수절이라고 해. 수절. 절개를 지켰다. 지킬 숫자. 수절 들어봤어? 평생 수절을 했어. 그럼 국가에서 뭘 해줬지? 상을 줬지. 어떤 걸 줬어? 연료문 연료비를 줬어. 자, 연료문 연료비를 보고 우리는 아 많은 과부들이 수절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렇지?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볼까? 만약에 말이야 100명의 과부들 중에서 90명이 수절을 했네. 예를 들어서 상을 줬을까 안 줬을까? 안 줬겠지. 그게 몇 명 수절 안 한 거네.
그래 안 그래? 그 우리 열려문. 자, 수절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열려문을 통해서 그렇게 정부는 권장하고 금했지만 수절을 권장하고 재가를 금했지만 많은 과부들이 재혼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잖아. 어떤 게 더 현실적이냐. 재혼을 안 했다. 저 열려비를 보고 나라에서는 금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재혼을 하고 있었네. 그렇지? 오히려 뒤집어서 보니까 본질이 더 보이지. 너 환갑 잔치 요즘에 하냐? 사람들 안 하냐? 예전에 환갑 잔치를 성대하게 한 거 알아? 결혼식만큼이나 막 호텔 빌려가지고 막 사회 놓고 막 그렇게 했다고. 지금은 안 해. 근데 그때는 왜 한 거야? 환갑 잔치를 왜 크게 한 거야?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지. 지금 왜 안 해? 다 넘기지. 다 상 주면, 자, 다 수절하면 상 안 주겠지. 그렇지? 그렇지.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더. 실제로. 볼까? 고정관념, 과학도 마찬가지야. 네 몸속에 바이러스를 넣으면 돼, 안 돼? 또 아픈 척해. 누구 찌르지도 않았는데. 그렇지? 그렇잖아. 몸에 균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게 뭐야? 고정관념. 근데 이걸 뛰어넘고서 건강한 사람들 몸에 조금 바이러스 집어넣어가지고 항체를 형성해서 면역력을 만드는 게 뭐야? 백신. 예방주사, 그치? 그래서 많은 질병을 정복했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역설적인 사건. 그렇지. 여기서. 예전에 여기 보면 자, 창의력 봐봐. 책에. 밑에 봐봐. 아래에 제시된 연령별 인구 추이에 반영된 사회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졌다고 볼 수 있는가? 이게 서울대 문제인데 이게 바로 저출산 노령화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제 이 문제를 실제로 출제를 한 거 기출 문제야. 서울대 교수들이 뭐래냐? 애들 답이 한 80%가 불행해졌다고 썼대, 애들이. 왜? 저출산으로 노동력 부족해지고, 그지? 노령화로 부양 부담이 증가해서 사람들이 참 팍팍해졌다 이거지. 다 뭐야 이거 다. 사회 시간에 배웠던 고정관념대로 쓴 거지. 자, 너 지금 둘이지 형제가. 그럼 말하자면 많이 난 건 아니잖아. 아빠, 자 옛날에 흥부 마누라는 8명 낳았잖아. 흥부 마누라가 더 행복한 거야? 엄마 아빠는 불행해지려고 2명만 낳았나? 왜 2명만 낳은 거야? 행복해지려고. 그렇지요. 여기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어떤 경제적인 여유라든가. 그렇지요. 어머니 입장, 엄마 아빠 입장, 여가 시간, 애들 양육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최선의 선택 아니야? 자기들이 최선의 선택을 한 거야. 불행의 근거가 되지 않아. 우리는 저출산하면 아유 다 불행의 근거로 생각하는 거지. 고정관념. 근데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거든. 맞잖아. 너 결혼하려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할 거지? 좋아. 아마 좋아. 일단은. 애 꼭 낳아야 된다? 그건 아니야? 좋아. 일단은. 그치요? 자, 너 7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더 행복한 거냐? 40살에 주는 게 행복한 거냐? 그치. 노령화가 불행의 근거야? 다 일찍 죽어야 되겠네? 그치요? 응? 너무 뭘 가지고 보는 거야? 고정관념 가지고. 그치? 오래 살려고 노력한 결과야. 다들 오래 살고 싶어 하니까 약 만들고 치료 방법 만들고 그래서 오래 산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치요? 고정관념에서 진짜 벗어나야 돼. 자, 이런 거지. 예전에 이명박이가 한 얘기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많은 먹이를 벌레를 잡아먹는다 이거야. 맞아 틀려? 맞지? 근데 그것은 새의 입장에서 벌레는 일찍 일어나면 돼 안 돼? 밤에 활동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항상 진리가 아니다. 관점이 달라집니다. 오히려 말이야 모두가 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똑같이 7시에 출근하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 미어 터지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어떤 사람은 6시, 어떤 사람은 7시, 8시, 9시 또 늦게 나간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교통도 원활하게 흘러가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추석 때 얼마 있으면 설인데 다 그때 그 시간에 가려고 하니까 미어 터지는 거 아니야. 도로가. 다양성이라는 걸 필요. 오케이? 두 번째가 이게 다각적인 사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까 거꾸로 뒤집어 본다 그랬는데 여러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봐야 돼. 그래야지 창의적인 사고는 새로운 생각들인데 그게 무에서 유가 아니야. A가 A 플러스 되고 살짝 비트는 거고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야. 너 그 늑대와 양치기 소년 알지? 뭘 배웠어? 너를 자꾸 그 유아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뭘 배웠냐 실제로. 그걸 읽고 나서 늑대가 나타났다 그랬단 말이야. 그렇지? 안 나타났는데 뭘 배웠어? 거짓말 하지 말자. 그렇지? 응? 자, 근데 우리가 조금 수준을 높여야 돼. 관점을 좀 달리 해봐. 분명히 걔가 잘못했지. 그렇지? 양치기 잘못했잖아. 거짓말 했잖아. 양치기를 왜 거짓말한 것 같아? 관심 받기 위해서. 심심해서. 그렇지요? 양치기 나이가 많냐 어리냐? 양치기 신분이 높은 것 같아 안 높은 것 같아? 양치기 이렇게 끌고 다니던 몰고 다니던 양은 양치기 양이니까 마을 주민들이 하니까. 누구도 좀 잘못한 것 같지 않냐? 누구도 잘못한 것 같아. 그치? 아주 어린애한테 자기네 양 다 맡겨놓고서 어? 나 몰라라 했잖아. 잘못하지 않았어? 좀 잘못했지, 그치? 응?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내는 우리의 관심과 배려는 그들의 삶의 질만이 아니라 뭐야? 우리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끝나면 안 돼. 넌 문과잖아,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 그래서 사회복지도가 필요하구나. 새로운 걸 또 볼 수가 있어. 관점을 살짝 다르게. 마을 사람들의 관점이 딱 바라보는 또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의 관점에서 얘는 나쁜 놈인데 양측의 입장에서 마을 사람들 보니까 마을 사람들 잘못한 거 맞잖아. 그래 안 그래? 또 하나 볼까? 개미와 배짱이도 읽었지? 응? 뭘 배우고 느꼈냐? 열심히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렇지? 응? 자, 그건 변하지 않는 진실인데 다만 이제 시대가 또 달라졌잖아. 그때는 언제야? 과거 뭘 해서 먹고 살았어? 개미는 뭐 했어 거기서? 농사 졌지, 농사. 그치요?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농사 져가지고 겨울철에 배짱이가 막 헐벗고 다니니까 이제 밥 주고 그런 거 아니야? 응? 배짱이는 뭐 했어? 어? 아, 놀았는데 뭘 하면 놀았어? 그냥 놀았어? 거기서 뭐 했어? 기타 치면서 하여튼 뭐 연주하면 놀았잖아. 그치? 그래서 개미가 다 매개 살았잖아. 어? 그건 과거 농경사회 이야기고. 지금 지식정보화 사회지. 배짱이가 음반 낸 게 유튜브 10억 뷰를 기록하고. 배짱이가 월드스타가 될 수 있어 없어? 개미는 개미처럼 일하다가 어? 허리 디스크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월드스타인 배짱이 가서 미문 공연하고 그래서 사인해주고 이러는 세상이 될 수 있어 없어? 그런 관계가. 그치? 관점이 달라졌다.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 안 돼. 너 작년에 영화 재밌게 본 거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은 저거 재밌게 봤어. 알라딘. 너 재밌게 봤어? 넌 옛날 알라딘 애니메이션 봤냐? 선생님 애니메이션 20대 때인 게 1990년대 봤지 선생님은. 그때하고 달라졌잖아. 그때부터 더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뭐 1000마디 넘게 봤잖아. 시대가 달라지니까 새롭게 해석해서 그런 거야. 어떤 점이 달라졌어? 모르지. 공주가 바뀌었어. 그때는 공주가 매우 순종적이고 그랬거든. 여자들의 역할이 매우. 이제는 공주가 왕이 되고 알라딘이 가려니까 공주가 알라딘을 선택하지. 주체적인 여성이 되니까 더 달라지고 더 멋있어진다. 공주 진짜 멋있잖아. 솔직히 알라딘보다 공주가 더 멋있지 않아? 그지?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비틀어 나가는 게 바로 새로운 생각이고 창의적인 거야. 근데 재밌는 건 그거는 페미니즘이 득세하고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니까 알라딘을 이렇게 바꿨단 말이야. 인기를 끌었지. 그러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이 더 커지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라서 긍정적인 거지. 관점을 달리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청년 실업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 응? 인구? 인구가 아니야. 젊은 층 인구가 줄잖아 오히려. 인구하면 안 되고 일단 많은 애들이 노동력이 그 직업이 부족해져서라고 일자리가 부족해져서요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고 떨어지는 거야. 글 쓰고 떨어져. 왜 그런 줄 알아? 너무 당연한 사실이야. 실업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인 거. 이렇게 가야지. 뭐냐면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자, 왜 일자리가 부족했는지까지 얘기하는 거야. 청년 실업은 기계와 자동화에 따라서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부족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야지 남들과 다른 글이 되고 관점이 되는 거지, 그치? 또 어떤 애들이 이래.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다 대기업 가려고 그러고요. 사무직 가려고 그러고요. 맞아, 틀려? 맞아. 맞지만 그렇게 글 쓰면 떨어져. 선생님이나 아빠, 엄마가 대학 졸업할 때 1990년대에는 나는 대학 졸업하고 생산직으로 갈 거예요. 중소기업으로 갈 거예요. 막 그랬을까? 그때 눈높이는 어땠을 것 같아? 높았잖아. 근데 왜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그때는, 선생님 때는 한 25%만 4년제 대학을 갔어. 4년제 대학 간 애들이 대기업, 이런 데 가는 거고. 나머지 75%가 중소기업, 육체 노동하는 데 가고. 분업이 됐는데, 지금은 어때? 80%가 넘어. 4년제 대학. 다 어디 가는 거야? 대기업 가려고 하는 거지. 눈높이가 동반상승.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그 이유가 뭐야?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땡이라 이거야. 일자리가 부족해 땡이라 이거야. 왜 일자리가 과거에도 눈높이가 높았는데 왜 지금 문제인가? 여기까지 가야지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거지. 알겠어? 응? 자, 그래서 이제 논술은 일단 네가 가장 중요한 게 논술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근데 독해 능력이야. 거기 봐봐. 독해 능력을 길러야 돼. 그러니까 거기 바로 거기 있잖아. 독해 능력을 길러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읽어봐야 돼. 알겠어? 어? 많이 읽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읽는다는 거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많이 읽어서 해될 일은 없어. 국어를 위해서. 이 논술은 국어와 함께 가는 길, 사회와 함께 가는 길이야. 사탐과. 알았지? 선생님 전공이 뭘 것 같아? 전공이 선생님 사회학이야. 그래서 네가 일단 그 논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읽고 많이 써보고 선생님이 이제 과제를 내주면 써야 된단 말이야. 그때 쓰고 첨삭을 해주잖아. 다시 한번 써보는 것도 좋아. 알겠지? 그렇게 우리가 논술을 해보도록 하겠다 이거야. 알겠죠?